전차를 타고 빠르게 진격한 마을 곳곳은 폐허가 돼 있습니다. 건물에 올라간 군인들이 창가에서 바그너 그룹의 깃발을 펼쳐듭니다. 바그너 용병을 앞세운 러시아는 이 화면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동부 솔레다르를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솔레다르 점령을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인접한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 군까지 포위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Вечером 12 января завершено освобождение города Солидар, которое име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успешных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на Донец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솔레다르는 인구 10,000명에 불과한 소도시지만 남쪽 바흐무트와 북쪽 시베르스크를 잇는 동부전선의 핵심 방어선입니다. 또 거대 소금 생산 기업이 있는 동시에 지하 광산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하르키우와 헤르손을 잇따라 내주며 폐색이 짙었던 러시아의 서륙이 걸린 전장입니다. 이곳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러시아군의 서진을 막아오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교전 중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особливо сьогодні відзначу десантників 77-ї окремої аеромобільної бригади, які разом з бійцями 46-ї окремої аеромобільної бригади в Солидарі отримують займані позиції і завдають ворогу відчутних втрат. 양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솔레다르의 상황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한 잔혹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코피리우 마을입니다. 민가 근처에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구덩이 주변엔 러시아 로켓의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6 годині ранку. Що спали, як обично, всі. І почули взрив. Вийшли на вулицю, тут вікна повилітали. Вийшли на вулицю, дивимося, тут вирва. Навіть нічого не понял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키이우가 러시아군의 공습에 노출된 건 지난 1일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의 4대 도시 드니프로에선 러시아의 미사일이 아파트를 강타했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좌우로 두 동강이 날 정도로 폭발이 강력했습니다. 공습 직후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새벽에 잠을 자던 주민들이 건물 잔해에 매몰됐을 것으로 보여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격전 중인 솔레다르는 새해 들어 피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А сейчас одни руїни, одні фундаменти і все, і стойки, може, ще десь залишилися. То все розбомблено. Нема нічого там. навіть дерева покосили. 솔레다르 난민 캠프를 차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수반은 그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전가했습니다. К сожалению, то есть они не считают это своей землей, поэтому они уничтожают и жителей, уничтожают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то есть особенно это делают при отступлении.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편에선 여전히 지하철이 다니는 기이한 전쟁은 새해 들어서도 변화할 기미가 없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지난 11월 드니프로강 서안에서 전면 철수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마비시키는 이른바 동사작전을 구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러시아가 전면 대공세에 나설 것이란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 북쪽 접경국인 벨라루스에 15,000명의 전력을 배치하고 시가전과 공군 전술훈련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이 방문해 벨라루스와의 협조를 타진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한 데 이어 최근엔 징집 연령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사정거리 1000km의 극초음속 지르콘 미사일을 배치하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도 전쟁에 투입시켰습니다. Безусловно, и на долго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обеспечивают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ь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우크라이나 역시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맞서게 됩니다. 지난달 21일 미국을 전격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4조 7천억 원어치의 무기 지원을 끌어냈습니다.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 50대와 독일 마더 장갑차 40대, 프랑스의 장갑차를 더하면 장갑차만 100대가 훌쩍 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전격적으로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독일 등의 전차 지원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Und jetzt stellen wir uns auf diese veränderte Situation aktuell ein durch die Lieferung von Marder. Und das ist, glaube ich, auch der richtige Ansatz, nichts auszuschließen. 러시아 대공세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반격을 예고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는 물론 확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간 서울 성산대교. 오히려 공사를 마친 구간 바닥판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해 3월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합동조사단을 꾸려 석 달간 정밀 점검에 나섰는데 당시 내린 결론은 안전하다였습니다. 균열이라고 하니까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서는 거의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가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추진한 감사 결과 보고서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정반대 해석이 담겼습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성산대교 보수공사 실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수준입니다. 먼저 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측량도 해보지 않고 바닥판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최대 10cm까지 아귀가 맞지 않아 튀어나온 부분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판에 들어가는 철근도 측정한 14지점 가운데 9개 지점에서 설계도와 달리 성글거나 빽빽하게 배치됐습니다. 또 공사를 마치기 전부터 균열이 900개 넘게 발견돼 시공사 측이 몰래 임의 보수를 진행했고 7개월이 지나 이뤄진 조사에서도 균열은 여전히 510개 포착됐습니다. 보수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균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엉망이었다는 게 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에선 공사 발주부처와 감독부처가 모조리 징계를 받았고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전문가도 감사보고서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도 임시작업대가 있었던 구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작 균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데도 서울시가 성산대교 전체 구간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해 발표한 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지적을 토대로 오는 3월 교량을 전수 재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임시작업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던 5개월 전 발표 내용이 무색해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강원도 태백과 삼척, 경북 봉화에 걸쳐 있는 면산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이 일대를 탐사한 결과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예상 자원량은 8,50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산개발 전문기업과 함께 정확한 티타늄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곳에서 시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 시추 작업을 벌이면 광산 개발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보다 가벼우면서 강도는 높아 꿈의 소재로 불리는 티타늄은 항공기와 로켓,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원재료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익 규모는 1조 원에 이릅니다. 티타늄 광산이 개발되면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1980년대 정부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폐광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폐광 지역들도 티타늄 광산 개발이 지역 회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통 광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최소 시추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 태백시는 2024년에 폐광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광부들이 떠나지 말라고 2025년에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속도감을 좀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티타늄 광산 개발에 대비해 올해부터 30억 원을 들여 탐사와 재련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흰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더니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집니다. 몇몇 시민들이 남성을 그냥 지나치는 사이 길거리를 지나던 학생 4명이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이리저리 상태를 살피더니 한 학생이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성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남성은 인근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천백규 씨. 평소 신부전을 알아오던 천 씨는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발생해 이곳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에 천 씨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네, 만약에 그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 씨를 살린 건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4명. 학교에서 축제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던 중에 쓰러져 있던 천 씨를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누워있는 자세도 이상했고 약간 발작 같은 걸 일으키는 게 보여서 일단 저희가 먼저 다가가 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겨보니까 이제 입술도 파라셨고 약간의 거품도 물고 계셨어서 천 씨에게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학생은 간호사를 꿈꾸며 보건 의료 동아리에서 활동해온 김혜민 양. 사고 당일 김 양은 학교 축제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을 알려주는 부스를 운영했는데 때마침 쓰러진 천 씨를 발견한 겁니다. 심정지라고 예상을 했고 애들이 뒤에서 이제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복돋아줘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분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 힘없고 같이 심폐소생술하고. 같은 상황이 또 생겨도 망설임 없이 환자를 구할 거라는 학생들.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은 한겨울 추위 속에도 빛났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작은 호수. 과학자들이 호수 밑바닥에 커다란 관을 박았다가 꺼내자 층층이 결이 형성된 퇴적층이 올라옵니다. 분석 결과 이 퇴적층에서는 13세기 원주민의 옥수수 재배 흔적부터 19세기 중반 이주민의 벌목 흔적, 그리고 1950년대 수백 건의 핵폭탄 실험 흔적까지 모두 발견됐습니다. 마치 화석처럼 인간의 활동 흔적이 그대로 땅에 남은 겁니다. Anthropo, the effect of humans on the planet is so intense that the rocks themselves, the sedimentary record of the earth. 46억 년 지구 역사는 지층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질학적 시대 구분은 크게 대, 기, 세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신생대 4기 홀로세로 마지막 빙하기 이후 현재까지 10,00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백 년 사이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인간에 의한 새로운 지질 시대, 인류세가 도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지질시대 명명 권한을 가진 세계 층서위원회 산하 인류세 워킹그룹은 지난 2019년 투표를 통해 인류세의 시작점을 1950년으로 합의했습니다. 폭발적 인구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오염이 급증했고 핵실험을 통해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사성 물질이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핵실험 같은 것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퍼져 있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물질들이 전 지구적으로 거의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1950 정도로 보고 그것을 이제 인류세 시작 시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하 10m에서 채취한 퇴적층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썩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과 방사성 원소, 알루미늄 등이 인류세 대표 물질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 물질과 함께 인류세의 기준 표준지도 정해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를 포함해 전 세계 9곳을 두고 내부 투표가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올 봄부터 인류세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포탄 연기가 가득한 사격장. 신속하게 장전을 마친 한미 장병들에게 미 포병대 대장의 발사 지시가 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판세를 바꿨다는 평을 받는 미군의 M777 견인포가 숨쉴 틈 없이 포탄을 쏘아 올리면 우리 군의 K9 자주포가 힘을 보태 표적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육군 28 보병사단 예하 포병부대와 한미연합사단의 스트라이크 여단이 연합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장병 420여 명이 참가했고 한국의 K9 자주포와 KH-179 견인포, 미군 M777 견인포가 동원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감시 탐지 자산이 표적의 위치를 양국 포영 전력에 공유하면 동시 탄착 사격을 하는 실전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미군 견인포를 국군 장병이 직접 발사하거나 K9 탄약 재보급 과정에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합훈련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기 위하여 상호 간의 화기에 대한 이해와 장비 운용 능력을 서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이 같은 한미연합훈련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선 사단급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부활하고 20여 개의 훈련이 과거 독수리훈련 수준으로 실시되는 등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킹 목사가 몸담았던 교회에서 연설한 바이든 대통령.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흑인 표심을 다잡기 위해 미리 잡아놨던 일정입니다. It's a constant struggle between hope and fear, kindness and cruelty, justice and injustice, against those who traffic in racism, extremism and insurrection.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는 시작도 전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에 이어 델라웨어 자택에서 일주일 새 세 번째 기밀 문서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법무장관이 한국계인 특검을 임명하며 서둘러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화당은 로버트 허 특검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러시아 게이트 수사 때 민주당 편을 들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특검과 별도로 의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oversee all aspects of the Justice Department, and that includes special counsels as well. And so we will have a role in overseeing what's transpiring here. 미 하원 감독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코머 의원도 CNN 인터뷰에서 조만간 국가기록원과 법무부에서 답을 듣길 원한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적어도 트럼프처럼 기밀 문건을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바이든 엄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중간선거 직전에 발견한 기밀 문서를 최근에서야 알린 점, 또 과거 바이든이 트럼프의 기밀 유출을 강도 높게 비난한 점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전부터 눈에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고, 오바마의 고문이었던 엑설로드는 트럼프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재계에서 아마존 18,000명 등 정리해고 칼바람이 확산해 실업수당 청구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7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1,000명 감소한 20만 5천 명으로 15주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으며 거침없이 치솟던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확실히 지나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ow 2 years in, it's clearer than ever that my economic plan is actually working. 지난해 40년 만에 최고치인 9.1%까지 오른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6.5% 상승에 그쳤습니다. 6.5% 상승은 14개월 만에 최소폭입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했는데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12월 물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We think inflation ends the year actually with a 2% handle,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우크라이나 전쟁 후폭풍으로 에너지 공포에 시달리던 유럽 증시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지수들이 상승세를 타며 지난해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다음 달 1일 금리 인상폭 결정을 위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도 물가 상승률 둔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해양 방류가 올해 봄이나 여름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 등은 방류 시점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요회의에서 방류 설비 공사 완료와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현지 주민들과 어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은 방류 시기가 언제가 되더라도 자신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일본 정부가 여러 의견들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国民の意見も聞かない、あるいは近隣の諸国の意見も聞かない、それから国連でもアセスメントやれというようなことも言っていた。でそんなことも聞かない。 또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관계자의 이해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깼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今回こんな風に一方的にね、約束破りをして海洋放出するということは、こんな環境破壊を平然としてやる人なんてとても許せないと。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 132만 톤은 보관 탱크에 담겨 원전 부지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2차례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버린다는 방침이지만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면서도 관련 국제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조용한 독일의 한 작은 마을이 오늘은 요란합니다. 어떻게든 경찰을 피하려고 임시 설치물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서로에게 의지한 채 힘으로 공권력에 버텨보려 하지만 결국은 경찰의 손에 하나둘 대오가 흐트러집니다. 미리 자리 잡고 경찰을 기다린 이들은 각 나라에서 모인 기후 활동가입니다. Also dass wenn viele Menschen sagen, hey, das kann hier nicht sein, hier 2023 noch ein Dorf für Braunkohle abzubaggern, dass wir das noch verhindern können. 이곳엔 노천 탄광이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지구 환경 해치는 석탄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폐쇄하기로 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을도 없애고 남은 석탄 조금 더 캐내면 흙을 덮기로 했는데 약속을 뒤집어 평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석탄을 캐겠다고 하니까 환경단체가 흥분하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서방의 연대에 골인한 러시아가 가스로 위협하자 석탄을 떼서라도 겨울을 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광을 놓고도 채굴이 전력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 또 그렇지 않을 거란 전문가 분석이 갈립니다. 그래서 여론도 시위대 편, 경찰 편 반반으로 나뉩니다. Dort ist es zu gewaltsamen Übergriffen auf Kolleginnen und Kollegen gekommen. Es wurden Steine geworfen aus einer Gruppe, einer Ansammlung von Menschen heraus. 유례없는 따뜻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체감 온도만큼은 다릅니다. 돈보다는 지구가 먼저라고 세계를 압박하던 유럽의 환경 선진국이 체면 버리고 화석연료 쟁탈전에 먼저 뛰어들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수마트라 북서쪽 반다체, 한 남성이 동성애를 저지른 죄로 경찰에게 태형, 즉 매질을 당합니다. 2003년 이슬람 샤리아법을 채택한 아체주는 동성애는 물론 혼외, 성관계, 음주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발리에 사는 트랜스젠더 여성 에바.
지난해 통과된 형법이 발효되는 3년 뒤면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법이 개정된 뒤엔 이웃들의 눈이 무서워 밖에서는 의식적으로 남자친구의 손도 잡지 않습니다. Ya begitu aja intinya. Kalau ada apa-apa gimana ya tinggal pindah kamar banyak yang kosong udah pindah kamar aja. Tiap hari ketemu ini emang nggak mungkin nggak tiap hari kita di. 하지만 마냥 피해 다닐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새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관련해 배우자와 부모, 자녀만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성소수자들을 적대시하는 이슬람의 도덕적 십자군들이 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Patut saja kalau kita jadinya juga memprediksi bahwa hidup mereka akan lebih terancam karena hal-hal yang sifatnya asusila atau dianggap asusila itu sekarang dianggap kriminal.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부패 집권당과 샤리아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슬람계의 이해관계 속에 개정됐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법에 인도네시아 성소수자들의 삶과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외교부의 중요 사명 중 하나는 자국민의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우리 국민이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에 납치됩니다. 교섭 전문 외교관이 아프간에 도착하지만 현지에서 잔뼈가 굵은 국정원 요원은 원칙을 강조하는 외교관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탈레반의 살해 시한이 다가오고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은 위험 속으로 뛰어듭니다. 2007년 탈레반에 피랍됐던 샘물교회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황정민 배우가 첫 장편 주연을 맡았던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후 21년 만에 임순례 감독과 재회했습니다. 영화 배우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라 저한테 큰 은인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도 노력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 어때요? 계속 뭔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요르단 로케이션 촬영으로 이국적인 배경을 담아냈고 황정민, 현빈 배우의 첫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황정민이라는 배우를 만나기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현장에서 미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꼭 다시 한 작품을 더 하자고 그때 되면 형님한테 이렇게 받은 에너지들을 그때는 내가 조금 형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その有料は今この中にいます。 1930년대 경성, 조선 총독부 신임 총독 살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일본은 조선의 항일단체 흑색단의 비밀 스파이 유령 색출에 나섭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지만 첩보 심리극으로 시작해 액션으로 전환하는 변주를 선보였고 설경구, 이한희 배우의 폭발적인 액션과 박혜수, 박소담 배우의 촘촘한 연기가 돋보입니다. 보여지기에 멋있는 액션이라기보다 그 안에 정말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정말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둘 다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의 감정이 섞인 싸움이다 보니까 그걸 첫날 촬영하는데 깜짝 놀라서 박수 쳤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영화는 박혜수 덕분에 이게 완성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건 좀 짜릿해요. 시대적인 배경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유령과 교섭은 설 연휴를 앞둔 18일 동시 개봉에 활기를 띠고 있는 극장가에 흥행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홍상입니다.